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은 2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로가 등장합니다. 자로가 뭐뭐로 하여금 뭐뭐에게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하여금 사자고요. 자고가 등장합니다. 자고 역시 공자의 제자인데요. 자고로 하여금 자고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비읍의 재상이 되도록 하도록 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자로가 자고로 하여금 비읍의 그 마을의 이름이겠죠. 그 마을, 비읍이라는 그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 비읍이라는 곳이 저희 예전에 앞에서도 나왔었던 곳인데요. 비읍은 그 노나라에는 노나라 왕도 있었지만 노나라 왕보다 더 힘이 셌던 개씨가 존재했죠. 개씨 가문이. 그 개씨 가문이 다스렸던, 그 개씨 가문이 세금도 걷고 또 다스리기도 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앞에 그래서 이제 개씨가 민자건으로 하여금 역시 공자의 제자였던 민자건으로 하여금 이 비읍의 읍제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민자건이 도망갔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비읍이라는 곳은 개씨의 땅이기 때문에 만약 비읍에서 뭐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이곳을 융성하게 만들면은 사실 노나라에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충에는 어긋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데 내가 성십성의껏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비읍이 융성해져도 그리고 융성하지 않아도 사실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민자건이 이 비읍의 재상을 피했던 것인데 당시 자로는 이 자고로 하여금 이 비읍의 재상이 되게 하였던 겁니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자로가 자고로 하여금 이 비읍의 재상을 지내게 했느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노나라는 개씨가 장악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왕은 너무 힘이 없었고 왕의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성공이라는 것에 나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개씨의 밑에서가 아니면 큰 뜻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는 그래도 왕이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공자의 제자들이 개씨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공자는 그 제자들을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공자의 제자들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돈도 벌고 싶고 또 명예도 누리고 싶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 다르시겠지만요. 그래서 자로도 이 개씨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씨를 위해서 자고로 하여금 비읍의 재상이 되도록 한 겁니다. 비읍을 잘 다스려 달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자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적자는 도둑 적자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 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되게 해석이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사람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사람, 타인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아들이 곧 여기서는 자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아무래도 자고의 아버지가 되겠네요. 저 사람의 아들을 자고를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너가 그렇게 자고로 하여금 비읍의 재상을 시키는 것은 읍제를 시키는 것은 그 자고로 하여금 자고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로가 얘기를 합니다. 민인 합쳐서 백성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어조사 언자는 종결사로 쓰이게 되어서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비읍이라는 곳에도 백성이 살고 또한 사직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는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이유 혹은 변명을 얘기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 비읍에도 역시 백성들이 살고 사직이 있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글을 읽다라는 게 바로 독서라는 의미죠. 글을 읽은 연후에야, 그러한 후에야
배움을 하겠습니까? 배운 것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사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사직이 좀 더 융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도 역시 배움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글을 읽은 그 연후에야 배움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자는 이라는 뜻이죠. this고요. 고는 그러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유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악자지만, 악할 악자지만 역시 오자, 미워하다 오자로도 읽히죠. 그리고 저 지아비 부자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라는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로가 한 얘기가 공자의 입장에서도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로가 비읍을 위해서 자고에게 이제 비읍을 융성하게 하도록 시키자 공자께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자고한테도 좋지 않아. 쟤도 너 나라에 충성을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너 그 사람을 해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충성하지 못하도록 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로가 아니 비읍에도 백성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잘 살아야 하고 또 사직도 잘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어찌 나쁩니까? 그것은 배움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긴 하죠. 비읍의 백성들이 사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로처럼 나는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밉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럼 굉장히 25장이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자로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용이 용맹하고 약간 좀 무던하면서 좀 앞만 보고 하나만 볼 줄 아는 그런 제자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혼나고 막 그런 모습만 나오다가 이렇게 공자에 대응해서 맞받아쳐서 공자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또 다른 모습이죠. 다음으로 26장입니다. 26장은 굉장히 길어서 제가 중간에 조금 잘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내용만, 한글 내용만 읽어보고 뒷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로하고요. 증석. 증석은 저희 앞에서 나왔던 증자 있죠. 이름은 증삼이었던 증삼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증석 역시 증자의 아버지였던 증석 역시 공자의 제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염류가 등장하고 또 공서화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4명의 제자가 나오고요. 이 4명의 제자가 모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공자와 함께 모시고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뒤에부터 보시면 이 어조사 호전은 뭐뭐보다 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너네들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너네들보다 하루가 한 1일이죠. 하루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도 라떼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라떼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네보다 나이가 많다. 내가 뭐 너네 때는 어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네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하루가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기간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나로서 너네보다 하루가 더 나이가 많아서 말 묻자는 하지 마라 라는 부정명령이죠. 하지 마라. 자, 여기 써 있자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따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따르다, 하다 라고 해석이 되면은 어조사 야자는 종결사로 쓰이고 나의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써있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죠. 나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나의 말만 듣지 마라. 니네 말도 하고 니네 주장도 펼치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 말만 듣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걷자 있으면서 라는 뜻이죠. 평소에 있으면서 이 고측자 뭐뭐 하면 평소에 있으면 말하기를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동사와 이 부정어 사이에 목적어가 끼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여기 써져 있겠지만 지금 위치 이렇게 되어서 강조가 되겠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너네 제자들 넷이가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자가, 여기서 같을 여자는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혹자가 너희를 알아준다면이라고 여자가 이 네 글자 동시에 받고 있죠. 혹자가 어떤 사람이 너네를 알아준다면, 요거 역시 뭐뭐면입니다. 같은 의미가 지금 중복돼서 쓰이고 있고요. 혹자가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찌 하겠는가, 역시 써있자 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제자는 종결사고요. 제자는 보통 감탄이나 의문의 종결사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혹자가 너네를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여기까지 공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자로가 여기 나오는 솔, 이는 합쳐서 경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자체가 이런 의미로 자주 이제 묶어서 잘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솔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고요. 여기 마리을이자는 접속사죠. 뭐뭐 하면서, 경솔하면서 대답하며 말하기를 자루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천승의 국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승이라고 한다면 제후국 정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수레가 1000개나 있는 나라, 즉 제후국 정도 되는 그 나라가, 섭자는 당길 섭자라고 하고, 여기서는 견제를 받다, 서로 이제 당겨진다라는 뜻이니까 견제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 어조사 호자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뭐뭐에서, 큰 나라들의 사이에서, 큰 나라들의 사이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큰 나라들의 사이에서 그 견제를 받아서 더해집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에 그 국가를 얘기하겠죠. 그 국가에 뭔가가 더해집니다. 무엇이 더해지냐면 이때 사자는 군대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먼저 여자를 먼저 보시면 군사 500명을 보통 1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가 5개 모이면, 즉 2500명을 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묶음을 얘기하겠죠. 어쨌든 사와 려 모두 큰 군대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군대로서 그것에 더해진다면 이니까 군대가 그 나라에 침략을 한다면, 그 위협이 가해진다면 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자는 잇따르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이고 있고요. 또 그것에 역시 국가가 되겠죠. 이 국가에 잇따른다면 무엇으로서 잇따르냐면 기근으로서, 그 기근이 흉년과 어떤 굶주림 이런 것들로서 잇따르게 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즉 자로가 역시 여기 주격도사로 쓰였고요. 그 자로가 그것을 다스린다면, 할 위자가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저희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곳을 다스린다면, 그리고 비급이라고 하는 것은 급이라는 것 자체로도 사실 이르다, 미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가 합쳐져서 이른다, 뭐뭐에 이른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이르러서 라고 얘기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보통 당시에 그 관리들이 고과의 성적을 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3년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라고 성적을 내는 기간이라고 해서 3년이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3년에 이르러서 can이라는 의미죠. 하게 할 수 있다. 뭐뭐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다. 날쌘 용맹이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그리고 방을 알게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향하는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 백성들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게 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자, 지향하는 곳을 돌이나 정의 이런 것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루가 얘기하기를 제가 그곳을 다스리면 군사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나라라도 제가 다스리게 되면 용맹을 알 수 있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 그 큰 국가들 사이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고 또 그 지향하는 바, 정의, 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부자라고 하면 스승님을 의미하기도 했었죠. 스승님이 그에게 웃으셨습니다. 아마도 너무 솔직하고 좀 대담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번에 염구에게 물어봅니다. 염구야, 너는 어떠한가 하여 어찌하는가 라는 해석이 됐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대답하며 말하기를 너는 만약에 너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사방이 6, 70리라고 됩니다. 사방 6, 70리 혹은 같을 여자가 여기서는 또 혹은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앞에서는 뭐뭐 하면이라고 쓰였고요. 혹은 5, 60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 70리라고 하고 보니까 조금 컸나 봐요. 그래서 혹은 5, 60리, 사방이 5, 60리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제가 그곳을 다스린다면 역시 3년에 이르러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여기선 족자가 동사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거길 다스리게 되면요. 백성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같은 것, 그 예악과 같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라든지 악이라든지 그런 훌륭한 어떤 문화와 그런 것과 같은 것은 군자를 기다림으로써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로써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역시 이 써있자가 사실 한국어로 맞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따로 해석을 하지 않았고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구는 제가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즉 맛있는 거 먹이고 또 안전하게 그 나라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예악은 제가 조금 잘 못하기 때문에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서화죠. 공서적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떠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니다라는 게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배우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잘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배움을 원합니다. 종묘의 일이죠.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종묘의 일.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예악에 조금 더 가깝겠네요. 종묘의 일과 그리고 회동과 같은 그런 곳에서 회동이라고 하면 여러 나라의 정상들 혹은 좀 높은 분들, 제후들 등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동과 같은 곳에서 이 단자는 현단을 얘기합니다. 현단은 현자가 검을 현자라서 검은 예복을 얘기하고요. 장보는 장보관이라고 하는 모자를 얘기합니다. 예식을 치를 때 혹은 의식을 치를 때 쓰는 모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단과 장보관을 갖추어서 이 두 가지를 갖추어서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소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상은 직접 뭔가 내가 이렇게 외교의 큰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좌하는 작은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에게 물어봅니다. 점은 증점이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증석을 의미합니다. 점아, 너는 어떠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증점은 검은고를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공서화라든지 연구보다 증점이 더 나이가 많아서 원래는 증점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데 아마도 지금처럼 검은고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붓고는 타다라는 동사로 쓰여 있고 검은고를 타는 것 이 전체가 발알희자 저희 저번에도 발알희자가 드물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은고를 타는 것이 드물어지고 또 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갱이라고 하는 어떤 검은고 소리가 갱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갱이 소리를 내면서 사자가 놓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놓고 그리고 일어나서 지을작자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검은고를 놓고 일어나면서 대답하며 말하기를 저는 다릅니다. 무엇과 다르냐면 여기까지가 다릅니다. 세 사람의 늘어놓은 것 지을 찬자는 이렇게 찬한 것, 늘어놓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이 말로 늘어놓은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상자가 상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심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호자는 종결사입니다. 무엇을 근심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각각 말한 것이다. 원자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을 말한 것이다. 단지 그 뜻을 말한 거니까 뭘 근심하냐 편하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석이 말하기를 모자, 이거 막자로도 쓰이는데 저물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모자가 되죠. 그래서 봄이 끝나간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 자자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원래 해석이 되지만 여기 봄이 끝나는 것 하면 조금 한국어로는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끝나가매, 봄이 끝나는 것에 춘복, 즉 봄옷이 이미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윽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윽고 성, 만들어지면, 완성이 되면, 즉 한 늦봄쯤에 내 봄옷이 이제 천천히 늦게 만들어지면 갓을 쓴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갓이라고 하는 것, 관례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굳이 말로 바꾸자면 성인식 같은 것들인데 이제 남자에게는 관을 씌워주고 여자에는 비녀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를 지냈다, 갓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 되었다. 이제 어린이를 떠나서 청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갓을 쓴 자들 5 혹은 6명과 동자들, 요거는 갓을 쓴 자들과 반대되는 어린아이 얘기하겠죠. 어린아이 6명 혹은 7명과 욕자가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호자, 기에서 기수라고 하는 곳인데요. 기수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고요. 뒤에 무라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도 역시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우제를 지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이때 목욕을 하는 거는 몸을 다 담근다기보다는 뭔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어떤 의식 같은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기수에서 씻고 그리고 바람을 쐰다. 어디에서? 무우에서 바람을 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우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은 너 나중에 누군가가 너의 능력을 알아봐주면 뭐 할래?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부자께서, 즉 공자께서
이 위자는 한숨 위자지만 역시 와 하는 의성어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와 하고 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선 탄식은 조금 안 좋은 거지만 이건 좋게 찬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하고 이렇게 찬탄하면서 칭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점을 허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였죠. 주다, 그리고 여기서는 허락하다, 허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의 이 말을 허락하겠다. 점이 하겠다는 이 내용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 내용 풀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